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 젊은 시절에는 삶의 지표가 되는 명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는 순간 이 말은 자칫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가 됩니다. 늙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을 주책이나 사치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생존과 존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왜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과 외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비언어적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후광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나 차림새가 좋으면 그 사람의 지능, 성격, 능력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직함이나 명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타인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시각적 이미지뿐입니다. 만약 무릎 나온 등산복에 헝클어진 머리, 관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은행 창구나 관공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사회적 약자나 배려가 필요한 대상 혹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범주화합니다. 반대로 잘 다려진 셔츠에 단정한 재킷, 깨끗하게 닦인 구두를 신고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정중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깔끔한 외모는 나는 나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이며 함부로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무한의 경고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화된 인지이론이 증명하듯 옷차림이 뇌 기능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체화된 인지란 내가 입은 옷이 나의 심리 상태와 행동,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집 밖에 나갈 일이 없다고 해서 며칠째 잠옷이나 늘어난 실내 복바람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뇌는 스스로를 휴식 상태 혹은 무기력한 상태로 인식하여 사고 회로를 둔화시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하고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뇌는 이제 나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부정적 피드백을 강화하고 이는 노년기 우울증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머리를 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일련의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고도의 인지활동입니다. 거울 속의 단정한 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활력 모드로 전환되며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요양시설에서도 어르신들에게 화장을 해드리고 예쁜 옷을 입혀드리는 미용요법이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생관리가 곧 인간관계의 단절을 막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문제는 후각이 둔해진 본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며느리나 사위, 손주들은 이 냄새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손주는 나를 피한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햇볕에 바짝 말린 옷을 입는 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고도의 예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대상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옷장 속에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향긋한 비누 냄새를 풍기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함과 단정함은 세대 차이를 넘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며 가족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곁에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은 내가 아직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의 증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기능이나 소근육의 발달이 저하되어 단추를 잘못 끼거나 음식 얼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실수가 잦아집니다. 사회는 이러한 작은 실수들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일수록 흐트러짐 없는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단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내 일상을 스스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 뒤로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화사한 파스텔 톤이나 밝은 원색의 옷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입는 사람의 기분까지 밝게 만드는 색채 심리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칙칙하게 늙어가는 대신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절로 원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초라해지기 쉬운 자연의 중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먹고 꾸며서 뭐해? 이제 와서 누가 본다고? 라는 자조적인 말로 스스로를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탱하고 사회적 존재감을 증명하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숭고한 자기 존엄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지난 젊은 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입히느라 정작 나 자신을 꾸미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좋은 옷이 생겨도 비싼 구두가 생겨도 아꼈다가 나중에 좋은 날 써야지 하며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헌 옷만 입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날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서 문 밖을 나설 수 있는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고 관 속에 들어갈 때는 그 좋은 옷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롱 속에 모셔두었던 가장 비싼 옷, 아까워서 못 매던 넥타이와 스카프를 당장 오늘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병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마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정성껏 대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의 깃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향에서, 그리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삶의 치열한 연륜과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버스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상점의 점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냄새나는 노인이 아니라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며 먼저 품에 안겨올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특권이자 복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단정한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노후 교육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멋지고 당당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적 역할입니다. 칙칙하고 구부정한 뒷모습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향기롭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녀들의 가슴속에 남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오늘 아침 옷차림에 달려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늙고 병든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분의 명함이자 나는 아직 내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무언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웅변입니다. 비싼 명품을 입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를 다듬는 정성과 끝까지 나 자신을 놓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꾸밀 자격 충분하고도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